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한낮의 따스한 햇살 아래였다. 강지우는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문을 열었다. 오늘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이민준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재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녀를 기다리는 혹독한 현실의 전조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민준이 먼저 그녀를 맞았다. 언제 봐도 듬직하고 따뜻한 미소. 그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자기. 우리 엄마는 좋은 분이야. 그 말에 지우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룸 안에는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민준의 어머니 박선영 여사였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녀의 기품은 지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첫인사는 나쁘지 않았다. 준호 여자친구라고? 반갑네. 앉게나. 박선영 여사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듯 느껴졌다. 상견례가 아닌 단순한 첫 만남이었기에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다. 박선영 여사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민준은 지우의 손을 몰래 잡으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박선영 여사가 지우의 명함을 받아든 순간이었다. 미래의료재단 사무장 강지우. 그녀는 명함 위에 적힌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사무장? 뭐 대단한 직책인가 싶더니 결국 그냥 사무직이군. 그 한마디에 지우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네, 재단에서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학력은 어떻게 되나? 박선영 여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의료계에서 일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학력은 갖춰야 할 텐데.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지우를 시험하려는 듯한 질문이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답했다.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쳤고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선영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검정고시? 그럼 정규 고등학교는 안 나왔다는 말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오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군. 민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난 틀린 말 안 해. 의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격은 갖춰야지. 솔직히 말해서 난 너희가 결혼하는 거 반대야. 박선영 여사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앞에 이 사람은 자신을 한낱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가치는 단지 학력과 직업이라는 종이장 한 장으로 평가절하되었다. 혜진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 박선영 여사는 지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을 떼고 무례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업?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네 아버지 직업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힐 수도, 강성그룹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그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을 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에는 오직 조건만이 존재했다.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민준아. 박선영 여사는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의사 며느리감은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해.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 그 한마디가 지우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2년간의 사랑이 고작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화를 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현실을 봐. 이 사람 말고 의사 딸 좋은 집안에 얼마든지 소개해 줄 테니까. 박선영 여사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먼저 룸을 나갔다. 지우는 텅 빈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허함과 함께 자신이 강성그룹 상속녀라는 것을 밝혔더라면 과연 이 모든 모욕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강지우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익명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래의료재단 사무장이었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그녀의 이름은 강성그룹 강혜진 회장의 외동딸, 미래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뿐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낱 사무직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그들의 병원에 50억, 100억을 쾌척한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지우의 삶이 평범한 궤도를 벗어난 건 15살 때였다.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강 회장은 하나뿐인 딸을 잃을 뻔한 충격에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세상의 냉혹함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접근은 돈이라는 타이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한 사람 자체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지우야, 네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기도 하지. 돈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지우의 어린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모두 한결같았다.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그녀가 가진 거대한 부를 쫓았다. 그들은 강성그룹 상속녀라는 타이틀에만 관심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갈망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아버지를 졸라 미래의료재단의 일반 직원으로 들어갔고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독립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우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사무장으로만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생활이 낯설면서도 자유로웠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소소한 수다를 떨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민준을 만난 건 2년 전 재단에서 주최한 의료진 세미나에서였다. 그는 훤칠한 키에 듬직한 인상을 가진 내과 전문의였다. 지우는 처음부터 그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거짓말에 갇혀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그녀를 재단 직원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가두지 않았다. 늦게까지 야근할 때면 샌드위치를 사다 주었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따뜻한 차와 약을 건네주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그의 행동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진짜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을. 그런 확신이 들자 지우는 용기를 내어 먼저 고백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다. 그는 지우가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15세 어머니를 여의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다는 이야기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그때의 그 눈빛은 지우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박선영 여사였다. 민주는 평소 어머니를 자주 언급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며 아들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고 며느리감에 대한 기준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설마 그 기준이 그토록 가혹하고 조건만을 따지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 만남이 약속된 날, 지우는 평소보다 더 소박한 옷을 골라 입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재단 직원 강지우로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것이 민준에 대한 배려이자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박선영 여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는 단순히 모욕감을 넘어 그녀가 2년 동안 품어왔던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흔들었다. 지우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그날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더라면 어땠을까? 강성그룹의 외동딸이자 미래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박선영 여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손을 잡고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경멸하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사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조건을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답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사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계산과 조건만이 남았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순수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평화가 미묘한 균열로 깨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이민준을 만날 때마다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껴야 했다. 민준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혜진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그래. 내가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 볼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지우는 그 진심이 너무나도 나약하게 느껴졌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나 확신이 없었다. 마치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민주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와 그녀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 혹시 우리 재단에 후원하는 분들 중에 어머니 병원과 관련된 분이 있을까? 지우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아직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그저 그녀가 재단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왜요? 지우가 담담하게 물었다. 어머니가 요즘 병원 운영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셔서. 혹시라도 재단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비겁하게 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머니를 설득하는 대신 자신의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빌미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처럼. 지우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그의 병원에 수십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민주는 그저 그녀의 직책만을 이용하려 했다.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지우는 감정을 숨기며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 작은 표정 변화가 지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재단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의 유용성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미묘했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민주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고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2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며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결국 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유지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 그 상처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우는 익명으로 수많은 병원에 기부를 해왔고 그 중에는 민준이 일하는 세종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민준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부는 순수한 의도였다. 돈을 내세우지 않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익명의 기부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만큼이나 자신이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아이러니의 분노를 느꼈다. 민준의 어머니는 지우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지우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내 아들 짝으로는 더 좋은 여자가 많아. 의사, 집안 딸을 만나는 게 맞지. 이런 말들이 민준의 입을 통해 지우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별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년간의 소중한 추억을 놓지 못하는 지우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민주는 과연 그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어머니가 친척들 식사 자리에 너도 오라고 하시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녀를 친척들과의 자리에 부르다니. 혹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우는 덤덤하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장소를 문자로 보냈다. 그 한정식 집은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룸이 있는 곳이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장을 차려 입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민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5명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우아한 옷차림을 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지우를 향해 의문의 시선을 보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민준이 여자친구 혜진 씨입니다. 민준의 어머니 박선영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소개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특별함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우는 직감했다. 안녕하세요, 강혜진입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한 친척이 물었다. 아,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미래의료재단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료재단이라니. 그럼 의료계 일을 하시는군요. 또 다른 친척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짜놓은 듯 일사불란하게 질문을 던졌다. 지우는 다시 한번 모멸감을 느꼈지만 덤덤하게 답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요즘 세상에 대학을 안 나왔다니. 한 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선영 여사가 그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준이가 만나는 분이 좀 특별하다고요? 특별하다는 말에 그녀는 노골적으로 힘을 주어 말했다. 민준이 당황하며 말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처음엔 깜짝 놀랐다니까. 의료계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일반 사무직이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이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떤 시선은 동정했고 어떤 시선은 명백히 무시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준의 반응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마치 형식적으로 말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그녀가 아닌 어머니와 친척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한 친척이 말했다. 민준아, 너 의대 나온 의사잖아. 왜 이렇게 조건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나고 있어? 맞아요. 의사끼리 만나야 대화도 통하고 생활 수준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딸도 의사와 결혼했는데 정말 잘 맞더라고요. 친척들의 직격탄이 하나둘씩 날아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민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혜진 씨도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민준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지우는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때 지우는 깨달았다. 민준도 사실은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섰다. 뒤에서 민준이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날 밤 2년 동안 지켜왔던 모든 거짓과 사랑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자택으로 향했다. 2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겠다며 떠나왔던 그곳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32층 펜트하우스, 강성그룹 회장 전용 승강기, 24시간 대기하는 경호원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일상이었지만 2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아가씨,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김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가 예고 없이 본가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재단 관련 서류를 보고 계셨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와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지우야,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고? 아버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과의 만남부터 시작해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받은 모욕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를 비난하거나 안쓰러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듯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지우야, 네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일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으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김 비서실장을 불러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김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들어왔다. 파일철의 제목은 미래의료재단 익명 후원 내역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직접 관여했던 익명의 후원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었다. 아버지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미래의료재단이 전국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총 100억 원. 그중 지우가 직접 승인하고 진행한 기부 금액만 3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민준이 일하는 세종병원에 지원한 금액은 5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새로운 중환자실 건립비, 의료장비 구입비,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 없는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제가 한 일이에요? 그렇다. 네가 직접 심사하고 승인한 것들이야. 지우는 헛웃음을 내뱉었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당했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들의 병원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세종병원 원장은 익명의 후원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들었는데 정작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어머니는 그녀를 그렇게 무시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지우야, 네가 모르는 게 또 있다. 네? 우리 재단 명의로 운영하는 호텔이 있지 않으냐? 강남에 있는 그 호텔 말이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호텔 말씀이세요? 그 호텔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 명이다. 네가 성인이 되던 해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거다. 지우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 그 호텔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호텔이 지금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아느냐? 연 매출이 500억이 넘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5성급 호텔이다. 아버지는 김 비서실장에게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오게 했다. 파일을 펼치자 그랜드 메디컬 호텔의 사업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지역 의료진 모임이나 학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 혹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다음 달에 그 호텔에서 지역 의료진 정기 모임이 열린다. 민준이가 속한 병원도 당연히 참석하고 네가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지 않으냐? 이제 확인이 됐지 않나? 그 남자가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가 숨어 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민주는 그녀의 학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민준을 만났을 때의 떨리는 마음,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모멸감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순간들까지.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학력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결심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처럼 평범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온통 다가올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모욕에 대한 미세한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혜진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지우는 평소보다 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 저녁이 되자 지우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주는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아, 사실 어머니랑 많은 얘기를 했어. 어떤 이야기요? 지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주는 말을 망설였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지우는 더 이상 그가 빙빙 돌게 두고 싶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완강하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래서요? 그리고 친척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지우는 정말 허탈했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었다. 결국 민준도 어머니 편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어떤 일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처지가 다르다는 거요? 저는 의사가 아니고 검정고시 출신이라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저는 격이 안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그녀의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와 친척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민주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조건이 중요했다는 것을. 지우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저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진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민주는 당황해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우는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제가 갑자기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민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되물었다. 어머니를 설득한다고요? 이미 몇 주째 설득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글을 남겨두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다. 혜진아,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과 만나보기로 했어. 미안해.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그들의 인연이라는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우는 놀랍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드디어 민준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제 확인이 됐지 않느냐?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결정했어요. 다음 달 의료진 모임에 참석할게요. 그래, 어떤 자격으로? 호텔 대표로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야, 한번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정말 괜찮겠느냐? 네,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지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평범한 재단 직원 강지우가 아니라 강성그룹 상속녀 강지우로 돌아간 것이다. 김 비서실장은 그녀에게 다가올 의료진 모임에 대한 모든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자 명단에는 이민준의 이름뿐만 아니라 박선영 여사와 새로 등장한 한율이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이 그녀의 호텔에서 모임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우는 이번 모임에서 직접 인사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별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의 관계를 제대로 매듭짓고 그에게 마지막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혜진아, 우리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가 화를 내거나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정말 순진한 것일까? 아니면 비겁한 것일까? 지우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 지우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민주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어머니 말에 흔들린 것 같아서, 그리고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도. 그의 사과를 들으면서 지우의 마음은 오히려 차가워졌다.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민준 씨, 한유리 씨는 어떤 분이에요? 지우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 말이에요. 저한테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지우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께서 한유리 씨 사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도 하시던데요. 민준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한유리 씨 사진 보고 어떠셨어요? 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혜진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결국 어머니 말이 옳다는 거네요. 민준 씨는 조건 좋은 여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 지우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너를.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설득력이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민준 씨, 그만해요. 제발 들어봐. 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끝난 일에 미련 가질 필요 없잖아요. 민준이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피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을 향한 미련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사랑은 조건부였다. 그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그 위선적인 사랑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전부 끝났어요. 아버지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후회는 없느냐? 네, 없어요. 이제야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니 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다. 이제 널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재단 동료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혜진 씨, 혹시 세종병원 박민준 선생님 아세요? 그분이 요즘 새로운 분과 만나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분이요? 네. 성형외과 전문이시래요. 한유리 선생님인가? 벌써 병원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래요.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이별을 통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다. 그 한유리 선생님이 이번 의료진 모임에도 참석하신대요. 민준 선생님이 소개해서 같이 오신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민준이 한유리를 의료진 모임에 데려온다는 것. 아마도 어머니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그 자리에서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아버지, 민준 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네. 아버지도 그녀의 복수 아닌 복수 계획을 지지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라. 복수는 너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다.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지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실만큼 강한 복수는 없지. 모임까지 이제 2주 남았다. 지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복수는 상대방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의료진 모임까지 이제 사흘 남았다.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김 비서실장을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건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에 가까웠다. 아가씨,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참석자 최종 명단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김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명단에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한유리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들 모두가 지우가 준비한 무대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이름이 보였다. 세종병원 원장. 그가 이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분명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일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님, 혹시 이번 모임에서 저희 재단이 지원했던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단 공개요? 그럼 모든 참석자들이 알게 되는데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그게 제 목적이에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언제부터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중단됐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가씨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 일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가씨가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기에 만류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미용실로 향했다. 2년 동안 고수해왔던 단정한 단발머리를 우아하고 세련된 웨이브 스타일로 바꿨다. 메이크업 전문가의 손길로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강성그룹 상속녀다운 기품이 서린 얼굴로 변신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옷을 골랐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화려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다.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것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부정했던 그들에게 보여줄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평범한 재단 직원 강지우가 아닌 진짜 강성그룹 상속녀 강지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나약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자리를 단단한 결심과 확신이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그녀의 방에 찾아왔다. 지우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무시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다. 모임이 열리는 날 아침, 지우는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라운지에서 지켜보았다. 한 명, 한 명 로비로 들어서는 의사들의 모습이 마치 그녀가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한유리가 함께 있었다. 한유리는 소문대로 정말 미인이었다.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민준의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며느리감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우는 질투나 시기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한유리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민준의 어머니도 곧 도착했다.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후로는 그 당당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이 도착하고 모임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라운지에서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곧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녀의 이름이 불릴 것이다. 그 순간 2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2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이. 그랜드 메디컬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이미 50여 명의 의료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남 지역 주요 병원의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기 모임이었다. 지우는 호텔 대표 라운지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민준이 한유리와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이었다.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처럼 보였다. 민준은 한유리에게 뭔가 설명해주고 있었고, 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는 민준의 어머니 박선영 여사가 앉아 있었다. 다른 의사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해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지나면 그 모든 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멋진 호텔을 제공해 주신 그랜드 메디컬 호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은 정기 모임이지만 먼저 중요한 안건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세종병원 상황에 대해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종병원 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유리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5년간 저희를 후원해 주시던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갑자기 후원을 중단하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그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6달 내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 5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어요. 그 말을 듣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다. 그때 민준의 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혹시 그 후원자분과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갈등이라 저희로서는 전혀 심증을 줄 일이 없었는데.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후원자분을 아시거나 다른 후원자를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미래의료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데 제 아들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거기 사무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강혜진인가? 지우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우는 라운지에서 헛웃음을 참았다. 강혜진이요? 혹시 연락처를 아시나요? 원장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글쎄요. 우리 민준이가 알 텐데.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 그 여자 말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예전에 잠깐 만났던 건데 격이 안 맞아 헤어졌어요.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재단 사무직이고. 그 말을 듣고 몇몇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고위급은 아니겠네요. 민준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과는 정말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좋지 않게 끝나서 한유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여보,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과 한유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박 선생님,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 이제 호텔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침내 지우의 차례가 왔다. 김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그들이 그동안 누구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줄 시간이.
그녀는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겨 무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그랜드 메디컬 호텔 대표 강지우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볼룸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무대 위에 선 그녀를 보는 50여 명의 시선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민준과 그의 어머니였다. 민준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지우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호텔을 애용해 주시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민준의 테이블에서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유리가 민준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 사람이 당신이 말한 그 여자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종병원 원장이 급히 일어났다. 혹시 강지우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래의료재단과 관련이 지우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미래의료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강성그룹 회장의 딸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정말 폭탄 선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준의 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종병원의 익명 후원자가 갑자기 후원을 중단했다고 하더군요. 원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그 후원자가? 네, 저희 재단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후원이었죠. 지난 5년간 세종병원에 총 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단하신 건가요? 지우는 민준의 테이블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어머니에게 고정되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정고시 출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격이 안 맞는다고. 재단 사무장이 뭐 대단한 직업이냐고. 볼룸의 모든 시선이 민준의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혜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몰랐다고요? 2년 동안 저와 만나면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건 사랑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신다면서 어머니 말 한마디에 다른 여자와 만나셨죠?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한유리가 민준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민준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 아니, 지우 대표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요? 그럼 저를 환영하셨을까요? 지우의 질문에 민준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종병원에 대한 후원은 영구 중단됩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장은 무릎을 꿇을 뻔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바로 호텔을 떠났다. 뒤에서 민준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지우는 홀가분했다. 2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뒤에서 민준이 혜진아, 혜진아 하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흔들지 못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절규일 뿐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그녀의 채에 몸을 실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지 않고 조용히 차를 몰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아버지의 자택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소식 들었다. 아주 잘했어. 네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구나.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야 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평범한 척하며 살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리고 강성그룹의 상속녀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결단으로 세종병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민주는 새로운 여자친구였던 한유리와도 헤어졌다. 한유리는 민준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대한 재력가와 며느리감으로 엮이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다. 민준의 어머니는 병원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우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다. 시간이 흐르고 지우는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단순히 즐기는 데 쓰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이름 없는 후원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젊은 의사들을 지원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돈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과 선한 의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2년 뒤였다. 봉사활동을 하던 한 작은 시골 마을 보건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민준처럼 훤칠하거나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작은 시골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였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우는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재단 관계자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녀의 재산이나 직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그녀가 가진 부를 보지 않고 오직 그녀의 눈을 보며 이야기했다. 그녀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선우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씨는 왜 이렇게 봉사활동에 진심이세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길 바랐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한테는 지우 씨가 가진 재산보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지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의 말 한마디가 지우의 마음을 녹였다. 민준이 했던 사랑한다는 말보다 선우의 좋은 사람이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진심으로 다가왔다. 선우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선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지우 씨는 강성그룹 상속녀이기 전에 그냥 강지우 씨잖아요. 그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그에게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진실하고 따뜻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지우는 선우와 함께
병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서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봐주는 진실한 사랑을 마침내 찾았다.